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플의 가격이 최근에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이죠. 이 투자를 하다 보면 말이죠, 위험한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 분위기든 그 종목의 분위기든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위험한 상황이라는 게 실제로는 전혀 위험하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그냥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죠. 투자자들은 왜 그렇게 별로 위험하지도 않은데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장의 분위기 때문이죠. 뭐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기타 뭐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모두가 마치 엄청 위험한 것처럼 좀 떠들어대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제 지지부진하다고 생각될 때 있죠. 지지부진한 것도 뭐 위험의 한 분야이죠. 굳이 따지면 작은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의 순간들 또는 지지부진한 순간들, 그러니까 리플이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과연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거두고 성공하는 투자 방식일까요?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위험한 순간 또는 뭐 지지부진한 순간 뭐 그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가장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오늘의 뉴스 한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SEC 갠슬러, 리플 판결 항소 여부, 스텝들 권고 있을 때 논의, 뭐 이런 기사 내용이 있어요. 자, 내용을 보시면 그는 27일 현지 시간, 그러니까 그라면 이제 갠슬러예요. 게리 갠슬러. 자, 현지 시간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SEC의 항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5명의 SEC 위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위원회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갑자기 겸손하게 나오죠. 그전에는 뭐 SEC 위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번에 약식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갠슬러는 그 위원들의 권고에도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막 밀어붙였죠. 그 위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헤스터 피어스라고 해서 이제 크립토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상당히 친화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립토맘이라는 그런 별명도 붙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게리 갠슬러가 막무가내로 그냥 암호화폐를 탄압을 하고 뭐 증권 인내 어쩌네 하면서 무작정에 규제를 가하려고 하니까 이 헤스터 피어스 의원이 같은 위원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질책을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질책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게리 갠슬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밀어붙이다가 최근에 이제 약식 판결에서 리플한테 이제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사단이 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야 이제 갠슬러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나는 5명의 위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고 위원회는 뭐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들이 항소해라 어쩌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큰 시사점이 있죠. 그러니까 SEC 위원들 모두는 지금 이거 항소해봐야 SEC한테 굉장히 불리하고 지금 미국 현 정부에게도 전혀 좋을 게 없다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게리 갠슬러가 이렇게 말을 빼는 겁니다. 뒤로. 자,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갠슬러는 스텝들의 권고가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덧붙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게리 갠슬러가 자기 독자적으로 뭐 항소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스텝들, 그러니까 이제 갠슬러는 이제 스텝들을 SEC 위원들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권고가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거고, 뭐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뭐 항소를 한다거나 그러는 것은 뭐 생각하지 않고 있다. 뭐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스텝들이란 과연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게리 갠슬러는 물론 여기서 SEC 위원들을 두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 갠슬러가 말하는 이 스텝이라는 말은 SEC 위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그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 어심이 항소를 원치 않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바보가 아니라면 지금 게리 갠슬러한테 이것을 항소하라고 말을 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일전 영상에서 또 게리 갠슬러가 이제 항소하기 힘든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하실 분들은 또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제가 추천 영상으로 해서 이제 링크를 기입해 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게리 갠슬러 자신을 임명한 현 정부의 수장인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데 게리 갠슬러가 뭐 다짜고짜 항소를 하고 막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저는요. 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리플에게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유리한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밑에를 보시면 SEC가 항소할 경우 리플은 여기에 맞서 법정 싸움을 지속하는 것이 확실시된다. 당연하겠죠. 뭐 항소하면 리플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 그래서 SEC가 전체적으로 리플에 다소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경우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공산이 크다 그랬어요. 당연합니다. 자, 밑에를 보시면 보수 성향이 우세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명확한 법률적 뒷받침이 없는 정부기관의 권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줬다. 이는 리플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봐야 대법원의 그 판사 멤버들이 게리 겐슬러 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나가는 그 게리 겐슬러에게 손을 들어줄 확률이 좀 낮단 얘기예요. 자, 이것도 이제 향후 리플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SEC의 이 게리 겐슬러가 이제 항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물론 예단하고 이제 단정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면서 위험한 순간 또는 지지부진한 순간 그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가장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면서 지금 상황이 위험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바로 그런 때야말로 최고의 매수 타임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타임이 있죠. 그런 때가 바로 최악의 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은 바로 매도 타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왜 여러분께서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될 때가 최고의 매수 타임인지를 생각해보죠. 우리 최근에 엊그제 7월 13일 날 리플이 SEC와의 약식 판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죠. 자, 7월 13일 그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리플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바로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 판사의 판결이 나온 거죠. 리플의 유리한 쪽으로 말이죠. 이 리플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가 그래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 위험한 상황에서 꼭 돈을 버는 기회가 그렇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동안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 투자가 돈 따먹기이기 때문이죠. 돈 따먹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1턴지 상대방이 1턴지죠. 그러니까 말이죠. 이 투자 시장이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시장에 주어야 여러분이 그 물량을 내놓겠죠. 그럼 그 물량을 싸게 내놓은 물량은 누가 가져갑니까? 돈을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가죠. 그게 바로 세계의 메이저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나 또는 그 종목이 아주 안 좋은 것처럼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분위기를 그렇게 띄워놓죠. 투자자들이 이제 다 팔아버리도록 만들려고요. 투자자들이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도 7월 13일 날 그 약식 판결이 나오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판결이 나오고 급등을 하니까 또 이제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그런 사람들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말이죠. 아주 시장이 낙관적일 때 있죠. 누구나 저 종목은 된다. 이제는 안심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또 매도 타임이에요. 그거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메이저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제 고가에 팔고 일단 나오기 위해서 전 세계를 이제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띄우는 것이죠.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리플의 상황을 보죠. 리플의 상황은 지금 위험한 상황까지는 아니죠.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지지부진한 상황은 그럼 위험한 상황이 아니니까 좀 낫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위험한 상황은 말이죠. 그제 소송 판결이 아직 안 나왔을 때가 위험한 상황이라면 지금은 소송 판결이 나왔죠. 소송 판결이 나오고 지금 SEC가 무슨 항소하기도 쉽지가 않고 항소를 설령 나중에 어떻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다고 해도 지금 1차적으로는 7월 13일 이전보다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이 좋은 상황이고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리플 코인 가격이 좀 올랐다가 지금 2주 이상을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리플은 위험한 분위기가 되지 말아야 하고 굉장히 너도나도 이제 매수를 해서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못하고 투자자들이 이제 반신반의하는 그런 지지부진한 상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리플이 지지부진한 이 상황은 바로 7월 13일 이전에 사람들이 이제 리플이 위험할 것 같다고 해서 이제 팔아치우던 그 상황 있죠.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고 그때와도 같은 아주 좋은 매수 타임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면 말이죠. 이 투자의 격언이 있어요. 시세는 절망 속에서 태어나서 소망 속에서 자라다가 낙관 속에서 사라져간다 라는 속담이죠. 그러니까 시세가 가격이 오르는 것이 모두가 절망할 때 탄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오르려나 하고 이제 소망을 가져요. 반신반의하는 기간이에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불안불안해서 누가 선뜻 참여도 잘 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식이나 코인 가격은 오른다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게 바로 소망 속에서 자라다가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금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언제 참여하냐면 낙관 속에서 참여해요. 이제 인터넷이고 뉴스고 또는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고 무조건 리플이
뭐 지금 투자해도 전혀 위험이 없을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와요. 그러면 이제 대중들은 이제 뭐 위험하지 않구나 전혀 해가지고 그때 또 참여를 해요. 그러면 바로 물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낙관 속에서 사라져간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플이 지금 지지부진한 이 상황 있죠. 그러니까 이런 타임이야말로 투자에 아주 좋은 타임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투자에 진실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차분하고 이제 깊이 있는 안목으로 종목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